네,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1년을 맞아서 대규모 공세를 펼 것인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송재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독립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 발발 이후 항전과 추모의 공간으로 저희 뒤에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송재인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서 전쟁 1년에 대한 입장을 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24일로 딱 넘어온 새벽,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먼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고 많은 시련을 이미 극복해 왔다면서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동남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따라서 전쟁을 불러들인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한국 시각 오후 2시쯤에도 추가로 SNS 입장을 냈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은 피하지 않고 저항하고 싸워내겠다면서 올해가 곧 승리의 해가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듭 결사 항전 의지를 밝혔지만 오늘이 전쟁 1주기인 만큼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민들이 또 꽤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실제 취재진이 어제까지 만났던 시민들은 오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오늘만큼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오늘 열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네. 대신에 SNS를 좀 살펴봤는데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 우크라이나는 이긴다, 이런 해시태그 운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연구기관 여론조사에서 낸 결과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95%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각자의 선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보다 단단하게 항전 의지를 다지는 하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취재팀이 이거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지 오늘로 벌써 5일인데요. 아마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현지에 와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도심 풍경이 보시다시피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리에는 무장한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곳곳에는 방어를 위한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방송 첫날 저희 YTN은 이미 공습으로 외벽이 뜯겨나간 삼성전자 입주 건물과 새해 전야 공습 때문에 무너진 호텔 모습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호텔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야 겨우 복구 작업을 착수했는데 또다시 대공습이 있으면 어쩔까 우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죠. Так каждый день обстреливают. Нету ли беспокойства, что вот снова может? Есть такие мысли, но Крым, надеемся, что будет все добро. Крым как-то, 네, 여기 와서 만난 시민 중에 한 분은 본인은 한 번도 인생에서 전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가 동부전선처럼 계속 전투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시민 생활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통금 시간이고요. 이외에 활동 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때마다 예고 없이 공습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대피하는 생활이 일상이 됐습니다. 사실 이외에는 겉으로는 평안한 일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초반엔 좀 들었는데요. 지내면 지낼수록 일상 곳곳에 전쟁이 스며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는 저희가 하루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저희 자리에 YTN 취재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현지 설명에 따르면 원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약이 필수였던 곳이고 그만큼 키이우를 이미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습경보가 일상적으로 울리다 보면 사람들도 좀 무뎌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기서 공습경보를 들었을 때 실제로 공습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여기 도착해서 공습경보를 들은 건 총 3번이었는데요. 그중에 22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렸었는데
실제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루키우 지역에서 미사일 공습으로 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있던 키우 시내에선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었는데 이처럼 제가 여기서 공습 경보를 들었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던 경우도 이제 있던 만큼 시민들은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모든 공습 경보마다 대피하면 일상 유지가 어렵다 하면서 이제 때마다 이제 자율적으로 동요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죠. Ну, до цього в будь-якому разі звикаєш з часом. В перші місяці це було одне почуття, зараз взагалі інше. Тривога і тривога. Зараз такий час. Дуже спокійно до цього ставишся. Коли стріляють, коли чути вибухи і все інше, то хоча також звик до цього. 네, 물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긴 하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현재 폐허가 된 곳이 많긴 하지만 저도 마을을 방문해 봤을 때 아이들이 참 천진난만하더라고요. 송재인 기자가 대학교에 갔을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비슷했습니다. 비록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교육은 멈추지 않고 있었고요. 대학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돌면서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라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죠. Плакати. Я думаю, що після війни я просто дуже багато буду подорожувати по Україні. Я поїду в ті міста, де я ніколи не була, тому що під час війни з'ясувалося, що місця, де я ніколи не була, їх може вже ніколи й не бути. 네, 이번엔 전황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군이 키이우까지 점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전선이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가을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주를 중심으로 대반격에 나서면서 지금은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전선이 굳어졌고요. 네. 특히나 격전이 이뤄지는 건 바흐무트 지역, 또 솔레다르 지역입니다. 국제사회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는데요. 서방은 잇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반면 러시아는 최근 핵 공방까지도 벌이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저도 그제 러시아군의 진격로를 거꾸로 한번 따라가 봤는데 정말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전쟁 1년 통틀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 내역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낸 통계 결과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지난 15일까지 최소 8,006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13,2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과 공습이 있었기에 이런 사상자가 나왔나 그 관련 통계도 준비해 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미사일 공습은 5,000회, 공중 공세는 3,500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쪼록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다음 주까지 이곳 우크라이나에서 관련 소식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전해드렸습니다.